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고지선입니다. 오늘은 전특작 생육관리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20개의 책상이 있는 교실이 있어요. 20개의 책상이 있으면 20명의 학생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 공간에 24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4명을 빼줘야겠죠. 다시 20개의 책상이 있는 교실, 거기에 16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4명의 학생을 더 넣어줘야겠죠.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넘치면 빼주고 부족하면 채워준다입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속금, 보식, 중경, 배토 4가지를 순차적으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속금입니다. 속는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미용실에서 머리 솎아주세요 하면 기존의 머리숱보다 적게 만들어주는데 이처럼 속금은 기존에 있는 것에서 일부를 빼주는 것입니다. 이런 속금을 언제 하느냐? 발화 후 개체의 밀도가 높을 때 합니다. 밀도가 높다라는 건 일정 공간에 대상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일정 공간 안에 입수가 너무 많죠. 이럴 때 속금을 실시합니다. 무엇을 속금하느냐? 왜소한 개체, 불량한 개체, 엽체류의 겉잎을 속금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개체를 뽑거나 영양체 일부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사진을 보면 말라서 죽은 불량한 개체를 뽑아서 솎아주고 있습니다. 주의점 볼게요. 솎기가 늦어지면 개체들이 연약해지고 뿌리 손상이 우려가 됩니다. 사진처럼 개체가 너무 커버리면 서로 뿌리가 엉킬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가운데 개체를 솎아주게 된다면 이럴 경우 그 옆에 뿌리들이 손상되어서 생육이 불량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속금은 발화 후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합시다. 이런 속금 효과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양분, 수분, 광을 고루 받을 수 있다. 우리 피자 한 판을 2명이서 먹을 때, 10명이서 먹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다르죠. 혹은 같이 나눠 먹는 사람이 많으면 못 먹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한정된 양분, 수분을 개체들이 나눠 먹어야 하는데 속금으로 경쟁자들이 뽑혀서 사라진다면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루 받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건전개체 생육조장. 아까 경쟁자가 사라지면 개체가 먹을 수 있는 양분, 수분, 광이 많아진다고 했죠. 많이, 잘 먹게 되니까 잘 클 수 있기 때문에 건전개체 생육을 조장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엽체류 상품 생산. 아까 엽체류의 겉잎이 너무 많을 때에는 따준다라고 했는데 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팔게 되면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제식거리 확보. 제식거리란 개체들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데 서로 몸이 닿아서 불쾌한 밀집 상황에서 중간중간 개체를 뽑아주면 서로의 거리가 확보되어서 쾌적해지겠죠. 이제 보식을 봅시다. 보식,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렇죠. 다들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했죠. 보식은 보충식재. 이런 보충식재를 언제 하느냐? 속금 이후에. 속금을 하면 그 자리가 비어있게 되고 빈 공간이 많아지면 수량과 연결되어서 소득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속금 이후 실시하면 되도록 작물이 크지 않을 때 실시합니다. 어디에 보식하느냐? 발화가 되지 않는 곳, 이식 후 고사한 개체 제거한 자리, 즉 속금을 한 자리에 보식을 하면 됩니다. 책을 보면 보상 능력이 높을 경우에는 보식 효과가 낮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상 능력은 무엇일까요? 일부 싹이 나지 않아도 옆 개체가 빈 공간을 차지하면서 더 왕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선생님 반에 한 명이 전학을 가서 한 자리가 비었어요. 한 자리가 비었으니 한 명을 추가로 모집하면 되겠죠. 그런데 빈자리 뒷친구가
선생님, 저는 앞으로 다리가 길어질 것 같아서 비어있는 앞자리까지 다리를 뻗고 싶어요 라고 해서 빈 자리를 사용하게 해줬고 이후 정말로 그 친구 다리가 길어졌어요. 이 경우 빈 공간을 뒷친구가 활용해 주었으니 추가로 학생을 데려오지 않아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식물에게 빈 공간을 차지한다는 보상 능력이 높다면 비어있는 공간을 꼭 보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중경을 알아봅시다. 여러분, 중경도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자로 중 하면 무슨 뜻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가운데 중이죠. 경은 경운이에요. 그럼 뭔가 중간에 경운을 하는 느낌이겠죠. 자, 이런 느낌을 떠올리면서 중경, 선생님과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언제 하느냐? 파종 또는 작물이 생육하고 있을 때, 즉 생육 중, 아까 가운데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경이에요. 어디서 하느냐? 이랑과 작물 포기 사이, 작물이 없는 공간에서 실시를 해요. 어떻게? 토양을 가볍게 긁어주거나 쪼아서 합니다. 경운이라고 작물 재배 전처럼 싹 갈아엎는 건 아니에요. 왜? 작물의 생육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중경 효과에서 더 알아볼게요. 얼마나? 대체로 생육 중 2, 3일을 실시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2, 3일을 했지만 토양이 너무 굳어지면 추가로 더 실시할 수 있어요. 중경 효과 3가지 볼게요. 먼저 제초입니다. 아까 중경의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그렇죠. 이랑과 작물 포기 사이라고 했어요. 우리 여름철 밭을 보면 작물과 작물 사이에 무엇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잡초예요. 중경을 하면 잡초가 있는 작물 사이 흙을 긁어주니까 자연스럽게 잡초가 뽑히게 됩니다. 두 번째, 토양 물리성 개선. 토양을 긁어주면 굳어져 있던 흙이 풀리면서 부드러워지고 공급도 확보가 됩니다. 세 번째, 수분 보존. 부드러워진 흙은 물을 잘 침투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토양이 수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경의 단점도 있는데요. 3가지 단점 알아봅시다. 첫 번째, 당근입니다. 당근은 뿌리가 잘린다라는 뜻인데요. 작물의 생육이 왕성하면 뿌리가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공간을 넘어서 이랑 사이까지 뻗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랑 사이를 긁어주는 게 중경이었죠. 그래서 뿌리가 잘릴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침식 조장. 흙이 굳어져 있을 때에는 비가 많이 와도 물이 그냥 흘러갈 수 있는데 중경으로 흙이 부드러워지면 빗물과 함께 흙이 잘 쓸려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동상해 조장. 중경을 하면 공국이 커져서 차가운 대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동상해를 조장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배토를 알아봅시다. 배토를 언제 하느냐? 작물의 생육 기간 중에 실시하는데 보통 중경과 함께 합니다. 우리 중경은 흙을 긁어주는 작업이라고 했죠. 흙을 긁어주면 흙이 어느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는데 그 모인 흙을 이용한 작업이 배토입니다. 어디서? 이랑과 작물 포기 사이에 실시하며 어떻게? 골 사이, 포기 사이 흙을 포기 밑으로 긁어 모아줍니다. 사진처럼 깃발 주변에 긁은 흙을 쌓아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 하느냐? 작물의 생육을 조장하기 위해서인데 이는 다음 배토의 효과에서 알아볼게요. 배토의 효과 5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새뿌리 발생. 작물 주변에 흙이 쌓이면 뿌리가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커지고 흙으로 덮인 부분에 새뿌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료분 공급. 작물이 성장함에 따라 작물 주변의 양분은 소모되지만 이랑 사이에 있는 흙은 양분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작물 주변에 뿌려주면 비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효분월 억제. 무효분월이 생성되는 시기에 발생 지점인 분월절을 배토를 통해서 흙 속에 묻히게 만들면 무효분월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덩이 줄기 발육 조장.
덩이 줄기로 대표되는 감자는 배토를 통해 흙의 두께를 높아지면 감자 생성이 조장되고 흙이 감자 위로 덮여지면 햇빛으로 인한 표피 녹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배수 및 잡초 억제. 중경과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갖는 효과예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소금, 보식, 중경, 배토를 알아보았습니다. 2가지 퀴즈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발화 후 개체의 밀도가 높았을 때 불량개체 등을 제거하는 작업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5초 드릴게요. 그렇죠, 소금이에요. 2번째, 작물의 생육기간 중 작물 주변의 흙을 작물 포기 밑으로 긁어 모아주는 배토는 보통 어떤 작업과 함께 실시하였죠? 그렇죠, 중경이죠. 여러분, 교과서 다시 읽어보면서 꼭 복습해요. 그럼 안녕.